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지금 우리 최고 앞으로의 고민이 바로 중국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고 더 이상 강해져서는 안 된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국이 미국 주도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철저히 지금 내려앉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이 해양 쪽으로는 미국이 완전히 에어싸고 있죠. 그런데 내륙 쪽, 즉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는 아직도 카자흐스탄이다, 키르기스탄이다 하는 이런 나라들, 과거 소련이었던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서쪽으로 중국이 ICBM 기지를 대거 지금 옮겼는데 그 ICBM 기지까지 위험해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서융의 공포가 온다. 중국은 동이, 남만, 북적, 서융 이렇게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이 네 방위 다 오랑캐라고 했죠. 우리를 동이라고 그랬고, 지금의 베트남이나 라오스 이 지역에 있는 미얀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남만이라고 그랬고, 남쪽에는 오랑캐. 그리고 지금 서역 이 사람들을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서융이라고 그랬고, 지금 몽골이나 그 위에 있는 이쪽 사람들을 북적이라고 그랬죠. 그 서융이 뭉친다. 돌궐, 당나라 시대 때 동쪽에서는 고구려, 서쪽에서는 돌궐이 당나라를 굉장히 압박을 했었는데 그 돌궐이 뭉치게 되었습니다. 중국 큰일 났네요. 보겠습니다. 국제 엠네스티가 위구르 문제는 유엔이 나서서 조사하고 대응하라 라고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계속 다루면 희한하게 그게 제재를 받고 하는데, 아무튼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는 전 세계의 핫 이슈다라고 할 수 있고, 그걸 미국은 계속 지펴 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네스 칼라마르 국대 엠네스티 사무총장이 위구르 인권 특별 보고서를 발간하며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중국은 위구르족을 비롯한 이슬람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중국 북서부 신장 지역에서 엄청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중국은 위구르에 지옥과도 같은 엄청난 규모의 지형을 만들었다. 수백만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세뇌와 고문, 모욕적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은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일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책임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유엔 차원의 조사와 대응을 요구한다 라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쇠사슬로 위구르인들을 두들겨 패고 구타를 하고, 그리고 그 여성들을 강간하고 이런 일은 부지기수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신장 지역에서 나오는 면화가 많이 나오는데 그 면화의 80%는 위구르족을 강제 노역시킨 결과물이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면화를 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등 이 위구르 문제는 국제적인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위구르족 문제 등으로 인해서 베이징 올림픽의 보이콧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이징 올림픽을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위구르족의 인권 문제가 급격하게 부상되고 있는 것은 오비 일학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이 서방 세계가 계속 띄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영국은 거의 확정적으로 외교적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는 미국 따라 하겠다 그랬고,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EU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그랬고, 그래서 일단 선수는 보내는데 축하 사절단이나 정상 이런 사절단은 가지 않겠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축하받지 못하는 그런 대회를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게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보관입니다. 그래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스포츠 제전은 제전인데 전 세계로부터 축하받지 못하는 그냥 경기 대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그마저도 최근에 장가오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테니스 스타,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라가셨죠. 지금 실종됐지 않습니까? 그 테니스 스타 때문에 아예 이제 선수단까지도 보내지 않는 이런 움직임으로 확산될 징조까지 보이고 있으니까, 과연 이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에 즈음한 위구르 문제는 오비락이냐? 아니다. 공작이다.
공작이 소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 국무부가 탈레반하고 공식 접촉을 재개하는데 경제 지원 그리고 부족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 국무부와 탈레반이 외교부가 보도자료, 공식 보도자료를 냈는데 11월 23일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톰 웨스트 아프가니스탄 특사가 탈레반과 회담을 위해 다음 주 카타르, 도하를 방문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회담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정부 해외자산 동결 해제, 인도주의적 지원, ISK 및 부족 문제, 각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 교육, 보건, 경제 지원 등을 논의해 미국 아프가니스탄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 미국 아프가니스탄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 이거 탈레반이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탈레반 여기에 교육부 장관, 보건부 장관, 경제부 장관 등 완전히 그냥 내각의 최고 핵심 세력들을 카타르 도하로 보내서 미국과 논의한다. 왜냐 지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 정부가 가지고 있던 해외 자산들 다 동결시켜서 탈레반 정부가 돈을 못 쓰도록 올가매고 있죠. 그래서 이 탈레반 정부는 외교 관계도 정상화해야 되고 돈도 쓸 수 있어야 되고 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접촉해서 좀 봐달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탈레반에게 아프가니스탄의 권리를 인정해 주면서 요구하는 게 반드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통치 잘해라 이거겠습니까? 아니죠. 뭔가 요구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부족 문제의 핵심은 위구르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포린 폴리시가 보도를 했습니다. 11월 23일 포린 폴리시 보도인데요. 최근까지 중국과 주요 이슬람 무장 세력 간의 관계는 다소 복잡하긴 했지만 서로를 노골적으로 적대하는 관계로 악화한 적은 없었다. 1990년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던 시기에도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정착한 위구르족 무슬림 단속을 주문하면서 그 대가로 배후에서 탈레반과 협력을 모색했다. 2010년대 들어 알카에다 순위파 극단주의 조직인 이슬람국가 IS가 위구르족 문제를 두고 중국을 저격하는 성명을 몇 차례 내었으나 대부분 수위가 낮았고 중국이 주요 표적이 되는 사태로 악화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정세가 급격히 변하면서 이런 관계도 뒤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중국이든 이 이슬람 무장 세력이든 미국하고 반대 또는 적대적에 있었기 때문에 적의 적은 친구 뭐 이런 차원에서 뭐 대면대면한 사이였지 중국을 공격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포린 폴리시가 계속 이어서 보도를 하는데요. 중국은 이제 이슬람 성전주의자의 새로운 표적이 되었다. 지난 10월 8일 아프가니스탄 북부 이슬람 사원에서 발생한 폭탄 공격은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당시 사건 배후를 자처한 IS의 분파인 ISK는 이번 거사의 순교자는 탈레반이 추방하려고 했던 위구르족 무슬림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ISK가 위구르족과 자신들을 공식적으로 연결해 발표한 첫 사례다. 자, ISK 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IS가 아니에요. 지금 탈레반으로부터 분파한 거예요. 탈레반은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과격한 뭐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에서는 탈레반은 상대적 온건 그리고 이 탈레반에서 분파한 이 ISK는 상대적 강경. 그래서 탈레반은 그냥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칼리프 체제를 구축하고 하는 것이 목표다. 근데 ISK는 무슨 아프가니스탄이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렇게 해야지. 라는 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ISK에서 K는 호라즘. 과거 지금 현재 이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그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을 지배를 했다가 징기스칸에게 멸망했던 바로 그 호라즘 왕국을 상징하는 ISK입니다. 그래서 그 호라즘의 어떤 그 영광을 재현하겠다. 라는 뜻 아니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폭탄 테러가 있었는데 그게 위구르족이 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폭탄 테러는 탈레반을 향해서 했는데 이제 그 순교자가 위구르족이기 때문에 이제 위구르족이 이런 것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면 위구르족의 ISK하고 손을 잡았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 위구르족의 본질적인 타겟은 어디겠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신장 위구르족 자치구 분리주의 단체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ETIM과 같은 순위파인 탈레반, ISK 등 무장 세력을 등에 업고 세력을 확장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탈레반이 여러 차례 ETIM과 선을 긋는 공식 발언을 했음에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ETIM,
그래서 이 터키가 주동이 되어서 이 이슬람 운동을 하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쭉 퍼져나가서 동투르키스탄을 만드는 바로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이 운동이죠. 그런데 하나의 그냥 운동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세력화되고 있고 여기에 중국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드디어 위구르족이 본격적으로 이 무력 사용의 전사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자, 그런데 스스로 적을 만들었던 중공은 문화혁명 이후에 유례없는 대규모 탄압을 했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뭔가가 있죠.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렇게 밀어버렸습니다. before, after입니다.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이게 이슬람 사원인데, 자, 어떤 상황이냐?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ASPI 보고서를 인용해서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2017년 이후 신장에서 모스크 8,500개 정도를 없애고 7,500개 정도의 손상을 입힌 것으로 위성사진과 항공사진 분석 결과 나타났다. 이는 문화 대혁명 이후에 전례가 없는 완파와 말살 공세다. 중국이 이슬람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것은 위구르족을 의미하는 것들은 전부 삭제하고 모든 것을 새로 쓰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신장의 무슬림들을 중국 공산당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로 개조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라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죠. 문화 대혁명, 마오쩌둥 때 정말 뭐 중국을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중국 여행 가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로양, 낙양이라고 했죠. 그 낙양에 용문석굴, 룩문석굴이 있는데 수천 개의 불상이 있는데 그 얼굴이 전부 다 그냥 정으로 쪼개가지고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다 문화 대혁명 시대에 일으킨 만행들이죠. 그리고 그 룩문석굴, 또 윙강석굴 이런 데 가면 그 불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드릴로 박은 그런 구멍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말 엄청난 이 종교에 대한 만행을 저질렀던 문화 대혁명인데 그걸 그 문화 대혁명 이후에 다시 종교 탄압을 했다. 바로 신장에서. 특히 이슬람인들에게 종교는 정말 언터처블한 그런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언터처블한 가치를 이런 식으로 파괴시키고 그리고 그 모스크에다가 그 성스러운 것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버리고 공중 화장실을 만들어버리고 기도를 하고 절을 해야 되는 곳에 그리고 거기서 이슬람에서 금지한 담배를 팔아버리고 이런 이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쐐기타가 나왔습니다. 신돌궐 제국의 출현인데요. 돌궐 제국 여러분들 뭐 과거에 역사 배우신 분들 공부하신 분들 우리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다 나왔으니까 당나라 시대 때 고구려 그리고 서쪽에서는 돌궐 이 돌궐이 뭐 만주까지도 세력을 뻗쳤던 그런 어마어마한 세력인데 그 돌궐이 바로 투르크족들 아니겠습니까? 그 투르크족, 돌궐, 그게 지금 다시 뭉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터키를 터키라고 하지만 일본만 해도 터키를 투르크라고 불러요.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터키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등으로 구성된 투르크어 사용국 기구 Organization of Turkic States, OTS가 출범하자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약 1500년 전 중국을 위협했던 돌궐 제국의 부활을 연상시키는 투르크계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밀착이 같은 투르크계인 신장 위구르 지역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OTS의 출범은 이 지역의 맹주를 꿈꾸는 레제프 타이에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야심이 만들어낸 결실이어서 향후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라는 거예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주동으로 지금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등이 지금 뭉쳤다. 이 5개국이 OTS라는 이름으로 지금 연맹체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투르크어를 쓰는 국가들의 연맹체. 즉 우리는 뭐 같은 피니까 그냥 잘 지내자, 같이 싸우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르크어 쓰는 사람들 다 뭉치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 나라들이 완전히 말이 100% 일치하진 않더라도 대부분 다 통하는 이제 방언으로 다 분리가 됐으니까 대부분 다 통하는 그런 나라들인데 그러면은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투르크어를 쓰는 나라들을 엮어서 뭘 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뭐 친러 행보를 보이다가 미국하고 완전히 지금 갈라서고 있는 상태의 해결책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던지는 비장의 한 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사면서 완전히 미국과 갈라서기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에르도안 이 터키 대통령을 완전히 내쳐버렸죠. 그래서 나토에서 뭐 축출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그리고 그리스하고 충돌했을 때, 유전 때문에 충돌했을 때 전 나토, 전 미국, 전 서방이 그리스 편을 들어버렸죠. 이런 고립, 이런 상태를 지금 타개해야 되는데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도 못 받고 그 F-35를 살려고 돈을 줬던 거 그것도 못 받고 완전히 지금 뭐 낙동강 오리알 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결정적인 카운터펀치가 바로 이 OTS가 아니냐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 미국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중국의 부상을 저지시키는 것, 그리고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 그리고는 중국을 주저앉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상에서 중국의 동쪽에서는 지금 한국이 지금 그 동참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일본에서부터 완전히 중국을 에워싸는 이런 작업을 인도까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세안 지역까지 지금 작업을 다 하고 있죠. 상무장관이 계속 돌면서 레모드 상무장관이 지금 그걸 다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상에서는 인도까지 해서 다 에워쌌는데 문제는 육상의 서쪽입니다. 그래서 서쪽이 바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고립시켜야 완전히 그냥 주변을 고립시켜 버리는데, 과거에 소련에게 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내가 할게. 그 대신 나에게 이러이러한 혜택을 좀 해줘. 나토 쫓아내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편들지 말고 이런 거 좀 하자라는 이런 외교적 매력 공세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미국에게 이 매력 공세가 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들어주니까. 그래서 원래 여기에 터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탄 이렇게 네 나라였는데 여기에 이제 우즈베키스탄까지 가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환구시보가 사설을 써서 이 OTS에 대해서 우려를 표합니다. 겁나죠? 튀르크 평의회의 명칭을 OTS로 바꾼 것은 범투르키즘의 부상을 상징한다. OTS는 특히 극단적인 민족주의 부상을 부추길 수 있으며 이는 민족 간 분쟁을 심화시켜 지역의 안전과 안보를 해칠 수 있다. 지역의 안전과 안보는 뭐겠습니까? 신장 위구르 지역의 위구르족이 투르크니까 여기에 같이 동참할 가능성. 그래서 중국의 안전과 안보가 해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것 때문에 어느 지역의 안보가 해치겠습니까? 뭐 인도가 이것 때문에 겁나겠습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 또는 일본이 이것 때문에 위태로워지겠습니까? 아니죠. 오직 신장 위구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신장 위구르인데 바로 옆에 카자흐스탄, 바로 밑에 키르기스탄, 그 옆에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이제 아제르바이잔과 터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 파란색 이게 이제 이 OTS의 마크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앞으로 아마 투르크메니스탄이나 타지키스탄 이런 쪽으로도 더 퍼져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중국이 완전히 고립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환구시보도 이렇게 걱정을 하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기껏 서쪽으로 옮겨놨는데 ICBM 기지를 뚱펑 31이 중국으로서는 최강의 ICBM이었던 시절, 그러니까 5년 전, 10년 전까지는 이 중국의 산시성의 그 텐슈이, 웨이난 이런 데가 그 ICBM 기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 시대 후기에 들어와서 이걸 더 서쪽으로 감숙성 최고 서쪽엔 이 옥문관이라고 하죠. 이 옥문 위먼 지역, 그리고 더 나가서 신장 위구르의 그 수도죠, 우르무치 이 지역까지 ICBM 기지를 뚱펑 41 기지를 옮겼고, 이 위먼 지역에 옥문관 지역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100개 정도의 사일로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이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반중정선에 동참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약에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서, 자, 내가 설득해서 이 카자흐스탄에 또는 키르기스탄에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공항 하나 제공하라고 할게요. 그 대신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충분히 딜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LRHW 갖다 놓으면 이 LRHW 그냥 C-17 수송기에 싣고 가서 턱 내리면은 미사일 쏠 수 있습니다. 그 미사일 2000km 날아가는데 이 키르기스탄에서 위먼 이 ICBM 기지까지 1100km밖에 안 돼요.
미국이 얼마든지 내륙에서 중거리 미사일로 때려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카자흐스탄 뭐 아무데나 또 공항 하나 하면 우르무치까지 500km밖에 안 돼요. 하이마스 싣고 가서 C-130 수송기만 들어가도 하이마스 탁 내려가지고 800km짜리 프리즘 쏠 수 있어요. 그냥 박살나는 것이죠. 그런 아주 상대적으로 싼 그런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에 이런 아주 뭐 최고 가치의 전략 ICBM 기지들이 박살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안보적으로 그냥 고립을 시켜버린다. 라는 것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EU 그리고 OTS 중간에 이제 OTS 가세합니다. 그리고 아세안이 동남아 10개국 아니겠습니까? 동남아 10개국이 경제적으로 인구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무역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제가 다 조사를 해서 이 아세안이 어떻게 해서 미국과 지금 결합해서 중국을 에워싸는가 그걸 제가 이번 주말에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데이터를 가지고 확실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세안 그리고 이 호주와 영국 중심의 또 오커스 그리고 쿼드 인도까지 가세한 쿼드 그리고 미국 이렇게 해서 완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상 육상 할 것 없이 전부 중국을 에워쌌습니다. 이제 반중으로 세계는 대동단결합니다. 우리는 빠져있죠. 여기에 빠져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려면은 이 정권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 그러려면 단결해야 된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 자 우리 이 민족을 5,000년 동안이나 억압했던 이 중국이 정말 엄청나게 부상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 난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